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청년 세대 상당수가 문맹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자국 젊은이들의 심각한 문맹 실태를 보도했는데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넓이를 측정하는 단위인 제곱미터나 액체의 양을 재는 리터 표기를 봐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청년들의 대답이 많았는데요. 나아가서 10% 할인, 25% 할인과 같은 문구를 봐도 그게 원래 가격에서 그래서 얼마나 할인된다는 건지, 심지어는 중급 이상의 한자를 읽지 못해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대답까지 이어져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문자체계를 갖춘 일본어이기에 일본에서 의무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수천 개의 한자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다면 문맹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한 황당한 사례들은 특히 가정상황 등의 이유로 정규교육을 도중에 중단한 청년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NHK가 이번 보도에서 극빈층 청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참고하면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의무교육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청년 600명 중 읽거나 쓰는 일에 심각한 지장을 느낀다는 답변이 13%, 사회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계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11%에 달한 것이죠. 이런 극빈층 청년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일본 청년 세대도 사실상의 문맹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자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주소지와 이름뿐이고 나머지 한자들은 대충 읽거나 짐작으로 때려 맞추는 식으로 버틴다는 건데요. 이런 경향은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에 더욱 심화됐습니다. 일본의 문자체계는 한글이나 알파벳처럼 직관적인 입력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그 발음을 알파벳으로 풀어서 먼저 적은 뒤에 그 발음에 맞는 단어를 시스템이 몇 가지 띄워주면 그 중에서 고르는 식으로 입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니 한자를 본인 손으로 직접 쓸 일은 거의 없어지고 단어의 발음만 아는 상태로 적는 것은 컴퓨터가 대신 해주게 된 상황이죠. 사실 이런 건 한국이나 서양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키보드나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글을 쓴다고 해서 연필을 잡고 글을 써봐라 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청년들은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잔뜩 떠올라도 그 단어들을 직접 써본 훈련 자체가 너무나 부족해 정말로 글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나마 수기 업무와 손편지 등이 일상적이었던 일본의 중장년 이상 세대에게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스마트하게 해준다고 등장한 스마트폰 덕분에 일본 청년 세대는 문맹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일본은 투표할 때 도장을 찍거나 하지 않고 수기로 후보자의 풀네임을 적어야 하는데요. 한자가 약한 청년 세대들은 투표장을 찾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의 한자 이름까지 미리 숙지해야 되는 셈이니 정말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대의 변화와 일본의 후진적인 문자체계, 언어적 한계, 서민들의 지적고양을 억제하는 뿌리 깊은 엘리트 지성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빚어낸 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죠. 오늘은 자국 청년들이 사실상의 문맹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견을 주제로 일본 네티즌들이 주고받은 댓글들 가운데서 일부를 추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지만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글을 읽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써보라면 분명히 막힘이 생긴다. 특히 고급 한자 단어가 나오는 순간 1초 내지 2초 정도는 머릿속이 정적이 된다니까. 어려운 한자는 그냥 히라가나로 적는 수밖에 없어.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건 흔치 않은 한자를 쓸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다. 일본 문자 구조의 패착이다. 한자는 본질적으로 인간 친화적이지 못해. 이런 상형 문자는 보조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 한국은 한자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국산인 한글에 올인한 덕분에 적어도 단어를 적는 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글이 막히는 일은 없을 거다. 문자 구조라기보단 일본 지식인들 특유의 기분 나쁜 엘리트주의가 원인이겠지. 법률 용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최대한 어렵게 말을 꼬아서 글을 쓰는 데에 혈안이 된 듯한 느낌이다. 그리 어렵지 않은 한자를 중심으로 말을 풀어서 한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아. 대신에 한글은 독해력을 떨어뜨리고 한자만이 낼 수 있는 글의 깊은 풍미를 저해한다. 무엇보다 모양부터가 어묵처럼 생겨서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저도 이런 문제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친구와 채팅을 주고받고 업무 관련 문서를 키보드로 작성하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걸 수기로 작성하라 하면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글을 읽거나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쳐내려가는 일은 해낼 수 있지만 내 손으로 적어보라면 못하는 상황이니 정말 절반의 문맹이라는 표현도 무리가 없는, 정말 생각 이상으로 바보 같은 20대들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외국어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자국어조차 독해나 의사표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해졌지요. 저식자율 세대의 출현은 단순히 글을 좀 못 읽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효율의 대저하를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읽지 못하니 내용을 건너뛰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도 크게 줄어들겠지요.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묘안이랄 것도 없어요. 안 그래도 바보 같은 일본인들이 넘쳐서 걱정이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1억 바보들의 섬이 될 것 같은 불쾌한 예감이네요. 정부나 공무원 아니면 기업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같이 분명히 만들기는 해야 하지만 읽어주길 원하지는 않는 문서 같은 건 어려운 한자로 도배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90%는 그냥 읽지 않고 지나칠 거니까. 평민들을 다스리기가 정말 쉽다고. 동감이다. 이 나라에는 읽지 말라고 써놓은 듯한 글이 너무 많다. 그걸 오기를 가지고 탐구하면서 읽을 만한 사람이 전체의 몇 %나 될지 의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해서 똑똑해지기를 추구하기보다 그냥 포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 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문자체계의 문제다. 중급 이상의 한자나 명암 따위에는 아예 후리가나를 적고 있잖아. 이럴 바에는 둘 중에 쉬운 하나만 적는 게 낫지 않아? 비효율과 현악에 매몰된 일본다운 바보 같은 현실. 일본도 한글처럼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가나 문자는 결국엔 한자의 나쁜 점만 가져와서 만든 열화된 변형일 뿐이고 그나마도 한자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저 기초교육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